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강보합 수준, 특히 코스닥이 오늘 2.11%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거래소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다. 지금까지 시장은 시총 상위주들이 시장을 끌고 갔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코스닥 중소형주들, 빠진 종목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른 종목들이. 거래소가 플러스 0.23%, 2480포인트고요. 코스닥이 2.11% 올라서 74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9조 1000억이니까요. 그런대로 13조, 11조 이렇게 이틀간 대량 거래가 되다가 오늘 9조니까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 좀 늘어야죠. 늘어야 시장이 계속 그 상승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동력은 에너지는 조금 이렇게 감소해 가고 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보면요 6조 5천억인데요. 그런대로 거래 대금이 시장 규모 대비했을 때 6조 5천억이면 그렇게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좋았습니다. 그래프 보면은요, 거래소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400포인트가 이렇게 빠졌다가, 쌍바닥을 이루고 다시 이렇게 근 400포인트가 반등을 했습니다. 2100포인트에서요, 지금 2480포인트니까 근 한 350포인트는 넘어섰죠. 반등 폭이요. 그래서 빠진 것을 거의 회복한 그런 시장인데, 강세장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관건은 요 앞에 고점, 요게 이제 8월 중순에 찍었던 이 고점 2540 정도 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2480인데, 바로 앞두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를 아주 힘있게 뚫어주는 맛이 있어야죠. 거래도 이렇게 좀 수반이 되면서. 근데 아직 그 시장의 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요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무리로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여기서 힘을 좀 더 축적을 하고 또 재료도 조금 이렇게 수반이 되고 그러면서 앞에 고점을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주봉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2년 동안 추세에 이렇게 상단에 부딪히면서 여기를 탈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아주 힘있게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보시면 이런 모양이 보이시죠? 양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이 추세선 상단을 뚫고 올라가 줬습니다. 이런 거는 바닥을 탈피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주봉으로 보면 바닥을 뚫고 나온 모습이 역력합니다. 월봉으로 보면 또 이런 모습입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이렇게 월봉으로 이어보면요. 확실하게 이렇게 이 지지선, 요 그 추세 하단에서 지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요 추세 하단에서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지금 그 시장이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그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만 이렇게 열심히 샀습니다. 특히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3,200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300억을 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개인들이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또 그거를 갖다가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코스닥이 오늘 2% 넘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 매도가 오늘 집중은 했지만 아마 좀 이익들을 내고 바닥에서 산 것들을 팔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 애들은 거의 똔똔, 기관도 거의 똔똔. 그래서 개인들만 오늘 코스닥에서 매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현재 49조인데요. 쭉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쭉 예탁금이 빠져나가다가 최근 한 3일 동안 46조 9천억에서 49조니까 한 2조 넘게 이렇게 살짝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고객 예탁금은 후행성이라고 그랬죠. 시장이 오르고 나서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돈이 좀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장이 거의 한 400포인트 정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고객 예탁금은 거의 늘지 않다가 최근 며칠간 이렇게 살짝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지금 정도 시장이면요. 근데 이번 시장은 그런 게 조금 다르다. 개인들이 굉장히 눈치 보기가 심하고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이죠. 이쪽은 돈들이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6조 3천억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92조에서 지금 6조까지니까요. 한 4조 가까이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펀드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관 매수가 계속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형 펀드 쪽에서 기관들은 주식을 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 쪽만 보면요,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요 그림으로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 다우가요, 마이너스 0.6%니까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전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요, 상당히 급하게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도 그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고점이 바로 이렇게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고점을 뚫고 나오는지가 굉장히 그 주목할 부분 같은데요. 만약에 뚫고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우가 그렇게 특별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는 미국의 대표 종목 30개 종목을 평균해 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모양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주, 성장주 쪽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 그렇지만 약간 바닥에서는 이렇게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죠. S&P 500도 바닥에서 이렇게 좀 뚫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제는 마이너스 0.89%였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반등세가 굉장히 강한데 어제는 마이너스 0.97%였습니다. 미국 그 관련해서 어제 그 주목할 만한 뉴스는요,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 부의장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조금 과하다. 이런 식의 그 언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시장에 좀 그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그 언급이죠. 그래서 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가 연준에도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니케이는 이렇습니다. 오늘 현재 0.1% 지금 끝난 시장이죠. 근데 추세로 이렇게 보면요,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대만이 플러스 2.62%. 대만이 대단히 그 낙폭이 컸습니다. 반도체 이쪽 관련해서 이렇게 낙폭이 컸다가 최근에 반등세가 이렇게 강한데요. 아마 이게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바이든 그 정상회담 때문에 아마 대만 이쪽 그 긴장 관계가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대만 증시에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상해 증시도 이렇습니다. 1.45%. 미중 회담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1.46% 올라줬습니다. 항생 지수가 특히 오늘 지금 현재 3.5%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그 양국 회담이 어쨌든 중국 증시에 대만도 포함해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중국 시장이 바이든과 시진핑 그 회담 영향으로 해서 오늘 상당히 반등폭이 컸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조금 오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굳이 보자고 그러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5.17% 올라줬고,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덴티움이 1,000원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 그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덴티움은 매출액의 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그 회담이 있고 나서 또 오늘 저녁에 아마 6시쯤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회담이 있다고 아마 뉴스에 제가 봤는데요. 이제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회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국 관련주들한테는 이렇게 조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템이 특히 이제 5% 이렇게 올라줬고요. 제가 추천드린 덴티움도 오늘 이제 1,000원 올라줬는데 덴티움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7,000원에서 이게 이제 8월 초순에 107,000원이었는데 지금 7만원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8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한 20% 정도 지금 빠져준 가격인데요. 덴티움은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중국 그 관련해서 거의 코로나 영향이 없이 실적이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한번 봐보죠.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만요.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2021년에 매출액 2,900억, 영업이익이 699억입니다. 금년에 이제 추정치죠. 금년 영업 매출액이 3,600억, 상당폭 한 20, 30%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가량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실적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덴티움은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조정폭이 너무 컸던 거 아닌가, 코로나 관련해서 제로 코로나 요 정책 그 영향이 조금 덴티움에도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우리나라 하고 중국하고 또 정상회담하고 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요. 악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희석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덴티움은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요. 대신증권에서 또 목표가 12만 원 제시하면서 지금 8만 원이니까 한 50% 정도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요.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중국 시장 성장과 함께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이 임플란트 시장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구 10,000명당 우리가 한 600명 정도 임플란트 시술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0명 안팎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초기 시장이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매출액이 한 절반 정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덴티움은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서 기대할 그 바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은 빠질 때마다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주식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의견은 그겁니다.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싸다.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시총이 한 11조 정도 되고 퍼가 66입니다. 66 이 자체도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보면요. 같은 양극재 기업인데 여기가 지금 시총이 18조입니다. 퍼가 132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에코프로비엠이 저평가되어 있다.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3배 정도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비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줬는데 에코프로비엠 이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래프입니다. 들어가기에는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정도로 많이 올라줬죠. 근데 에코프로비엠 그래프를 보면요. 요런 모양입니다. 앞에 고점이 15만 원인데 지금 11만 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진 데는 그 내부 거래, 내부자 거래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검찰에서 한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그렇게 잘해놓고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이렇게 사업을 잘해놓은 분인데 좋지 않은 그런 일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영향이 이렇게 주가에 컸다. 또 한번 화재도 한번 났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격으로 봤을 때 아주 매력 있는 가격이다. 어쨌든 양극재, 하이니켈 이쪽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전기 자동차 들어가는 비용의 한 40%가 반도체 반도체가 아니고 배터리라고 그러죠. 배터리 셀.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 여기가 또 한 40%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양극재 하이니켈 이쪽에서 여러 가지 알짜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가장 수혜가 큰 그런 종목인데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싸다. 그래서 마땅히 지금 배터리 셀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나 이런 것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런 것들이 좋은 줄은 알지만 들어가서 사기에는 손이 안 나가는 정도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제가 보기에 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포스코 케미칼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은 그런 또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 1년 넘게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SPG, 로봇 관련 실적이 동반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00원대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 추세선 보이시죠? 요 추세선이 상당히 단단한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선에 닿으면 살 경우 항상 이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시 추세선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는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22,250원까지 갔었습니다. 요때가 9월 중순이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지금 17,700원입니다. 오늘 이제 5.3%가 올라서 900원이 올라서도 17,700원이니까 아직도 싼 가격이지만 오늘 좀 많이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SPG뿐만 아니고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로봇 이 테마는요, 간간히 이렇게 좀 잊힐만 하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로보티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특히나 군사용 로봇 이쪽에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가격으로 보면 SPG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UL 로보틱스 이런 것들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로봇주들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SPG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가장 수혜가 클 만한 소형 모터, 감속기 이쪽에서 가장 기술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SPG는 다시 들어가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대형주지만 최근에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중에 이렇게 다시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요.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좀 다져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조금씩 이렇게 사들어가는 그런 매매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또 네이버도 있죠. 네이버도 보면요. 하이브하고 비슷한 그런 패턴인데요. 최근 시장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갈 때 네이버나 하이브 둘 다 이렇게 소외가 됐던 종목들인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거래량 봐도 조금 입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하이브나 네이버 같은 것도 지금 사도 되는 가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외에도 상강 MNT, CS 윈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그림이 굉장히 예쁩니다. 가격으로도 전혀 부담이 없고 특히 주봉으로 보면 거의 한 2년 넘게 이렇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요. 들어가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 풍력 이쪽은 앞으로도 꾸준히 얘기가 될 그런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 들어가 사놓으시면 금년 말이든 내년이든 상당한 수익이 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제가 일야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책임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오늘도 위아래로
6% 올랐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났는데요. 저가는 또 4%니까 위아래로 한 10% 정도 움직여줬죠. 그러니까 밑에서 사신 분들은 좀 단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종가가 좀 밀려서 아마 쫓아가신 분들은 좀 손해가 났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절대 쫓아가면 안 되겠죠.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안 사지면 그냥 그걸로 말아야지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액도 조금 소액으로 해야지 큰 금액으로 하다 보면 장중에 상당히 또 이렇게 손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그 공시를 했는데 전환사채를 130억 규모, 여기가 지금 시총이 한 300억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요. 전환사채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제3자 유상증자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을 이렇게 발행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뭔가 그 사업상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오너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로 보면 회사를 이제 어떤 그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넘길 생각까지 하고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어쨌든 돈을 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담보로 해서 그랬다가 이제 자금이 마련이 안 되면 주식으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대주주가 지금 한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20%가 넘는 그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도를 해보고 경영상 어떤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회사를 넘기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의도가 읽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지금 변화가 심한데 아주 저점에서 사면은 단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주식 그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하다 보면 견디기 힘듭니다. 흔들어 버리면. 그래서 조금 주식 좀 자신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은 금액으로 단타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상당히 그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인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로 보면요,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요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고 탄탄하게 이렇게 그 저점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주식 쉽게 팔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